뉴 원리 통계학 버전 2 오늘부터 시작을 합니다. 버전 1에서는 정말 기본적인 통계학 기초 개념 체계 이것을 오가다 배울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쉽게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그게 그 정도로 오가다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정도로 쉬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 버전 2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만 추려서 버전 1이 만들어졌다면, 버전 2는 살을 좀 붙일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계학, 뭐 기본적인 통계학 교재 그 정도 수준은 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어려운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 단계 더 수리 통계학으로 넘어가기 위한 전 단계이면서, 공무원 시험 문제를 좀 봤더니 거기에는 제법 깊은 수준, 그러니까 수리 통계학은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가는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자세하게, 조금 폭넓게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물론 원리통계학 버전 1에서 했던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진다, 다진다라는 기분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모집단과 표본, 대표값, 평균, 가중평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장 자료의 정리에 해당되죠. 자, 시작해 볼까요? 모집단,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자료가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이 모집단이라는 개념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자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표본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나기에 보고 있는, 혹은 파일에 담겨 있는 자료들, 데이터들, 이거는 다 표본이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예요. 모집단, 그러면 그 자체가 너무 커서, 모집단 자체가 너무 커서, 예, 또는 모집단의 자료라는 것을 얻기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표본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이해가 여기 3개 나와 있습니다만은 순서대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본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없는 그런 무수히 많은 자료들 중에서 일부를 택해서 자료로, 데이터로 얻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x1, x2, xn까지 소문자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값, 데이터, 그거는 소문자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나중에 대문자가 또 나오는데 그 대문자와 구분해야 되는 배경, 이유는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얻어진 자료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이 평균이야. 그죠? 평균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용했던, 알았던 개념이고, 어떤 겁니까? 그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전부 더해서 더한 개수, n으로 나누는 거죠. 그게 평균이야. 이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 평균을 x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 자료들을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 표본 평균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 이 표본 평균 값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죠. 왜? 무수히 많은 자료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수히 많거나 또는 측정이 불가능해.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아. 아니, 전부 다 측정하기에는, 알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모르는 모집단의 자료들에 대한 평균을 알아내는 데에 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이 사용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집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연도에 2022년도 50만 명의 수능 점수, 이게 모집단이야.
50만 명의 수능 점수. 물론 무슨 평가원 같은 데서는 이 데이터 5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지만, 예? 그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중에 50만 명 중에서 1000명에 대한 수능 점수를 얻었을 때 그게 데이터죠. 그게 이제 표본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400만 명의 A씨에 대한 A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 뭐 대통령 후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 4,400만 개의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자료가 있다고. 그 자료가 모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4,400만 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는 거는 뭐예요? 불가능해. 물론 크기도 크지만 4,400만 개. 그러나 4,400만 명 유권자들의 값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 어디 해외 출장을 간 사람도 있을 거고 4,400만 개 데이터를 전부 다 얻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에 해당되는 그런 모집단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기회가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지하는 사람, 지지하지 않는 사람 두 개 값을 갖겠죠. 이 4,400만 명에 대해서 A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경우에는 1의 값으로 주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0의 값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이건 뭐 숫자이면서도 부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4,400만 명의 1 아니면 0인 모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1,5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1,500명만 선택해서 A씨의 A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어봤다. 그러면 1,500개의 0 아니면 1인 값으로 코딩이 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갖게 되는 거다. 라는 이야기. 이해됐습니까? 또 B씨의 출근 시간. 그러면 B씨의 출근 시간이라는 거는 엄청 많아요. 예, 물론 뭐 수명이라는 게 있고 출근하는 그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정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출근 시간은 엄청 많아. 몇 시에서부터 몇 시에 출근을 시작했는지 무슨 요일에 출근하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교통수단으로 출근을 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 이것도 뭐야? 이 모집단의 자료가 전부 다 얻기에는 불가능해. 그렇죠? 나는 불가능한데 또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50일간의 출근 시간만 자료를 얻었다. 이게 표본이라는 거야. 네? 그러면 이 표본에서 얻어지는 어떤 값들을 가지고 모집단에 모르는 값이죠. 모집단은 데이터 전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값을 알아내려고 한다든지 어떨까라고 의사 결정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통계학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자료가 있는데 82개의 전철 출근 시간 자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예입니다. 그러면 82개의 그냥 자료야, 데이터야. 물론 정수, 단위는 분이고요. 정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22분, 22분, 20분, 27분 이런 식으로 82개가 있어. 그러면 이 자료 이거 뭐지? 이 자료의 특징이 뭐지? 예? 그게 알고 싶은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 싶은 게 그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평균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평균이 24.65네요. 그 82개의 값들을 데이터들을 어찌 보면 의미는 없지만 82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떤 의미 있는 한 값으로 표현을 하는 수단이 평균이라는 거죠. 24.65. 예. 그래서 평균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료들을 얻어진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것은 자료를 뭐 표본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료 그러면 이미 표본입니다. 자료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을 구하는 방법. 대표하는 하나의 값. 그게 이제 대표값이고 방법은 평균이 있고 중위수가 있고 최빈수가 있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용어가 평균, 중위수, 최빈수 이런 것들이 있다. 오늘은 이제 평균하고 특히 가중평균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자, 평균은 누구나가 다 아는 것이다. 평균이 뭐야? 그러면 뭐 통계 공부할 정말 기초가 안 돼 있는 분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자, 평균이라는 것은 자료를 모두 합한 후 자료의 개수로 나눈 값이다. 이걸 이제 단순 평균이라고 그래. simple mean. 그러나 단순 평균 값으로 그 자료를 대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중 평균을 사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중 평균 방법으로 얻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얻는 방법 좀 복잡해요. 가중평균 방법으로 얻어진다. 소비자 물가지수란 현재 시점의 물가가 기준 시점 대비, 과거죠. 기준 시점은 대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대표값이다. 뭐의 대표값이야? 물가에 대한 대표값으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을 사용한다. 그 이야기죠. 자, 우리나라는 그 표본으로 자료수를 500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터무니없이 적어요. 일본은 7,000개, 미국은 8,000개 품목을 선정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정합니다. 계산합니다. 참 왜 이렇게 500개밖에 안 하는지 너무 후진국스럽지 않나요? 500개만 한다는 거는. 적어도 3,000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아직도 500개밖에 품목을 선정하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통계청 일인데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할 수도 없고 인력 부족이다 할 수도 없을 텐데 전부 돈에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문제겠지만 자 물가지수 산출 예를 한번 이제 여기 쭉 들어보려고 하는데 품목을 쌀, 사과, 기름, 시멘트 4개만 잡겠습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뭐 500개 중에서 이거 4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건 예를 들기 위한 간단한 예를 들기 위한 거예요. 기준연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5년 전을 기준연도로 삼는데 그래서 픽스 시켜 놓는 거예요. 5년 전에 가격. 킬로그램당 쌀이 1,000원이었고 가상적인 예입니다. 사과는 한 개에 100원. 기름은 한 1리터에 200, 시멘트는 한 포에 500이었어요. 기준연도 가격이. 그리고 기준연도의 거래량을 조사를 합니다. 거래량. 거래량이 쌀이 10kg, 사과 5개, 기름 5리터, 시멘트 7포. 이렇게 거래량을 조사를 해놔. 가격하고. 그러면 이제 현재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의 현 시점의 가격. 그게 쌀은 킬로그램당 1,000원. 변함이 없네. 사과는 한 개에 200원. 2배가 됐어. 기름은 리터에 600. 3배가 됐죠? 3배가 됐죠? 시멘트는 한 포에 1,000. 2배가 됐죠? 그러면 이것들을 품목 지수라고 해서 변하지 않은 거는 100. 쌀은 변함이 없으니까 100. 사과는 2배가 됐으니까 200. 기름은 3배가 됐으니까 300. 시멘트 2배가 됐으니까 200. 이렇게 품목 지수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 품목 지수를 가지고 단순 평균을 낸다면 여기 나와 있어요. X바는 100, 200, 300, 200을 더해서 4수로 나눈 200. 지수가 200이라는 건 뭡니까? 2배 됐다는 거야. 전에는 100이었는데 지금 200이 됐다는 거는 더블이 됐다는 이야기야.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된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런 방법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지 않고 구하면 안 되고 가중평균이라는 것을 써야 된다. 가중평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중치를 이용한 평균 내는 방법으로 가중치는 W로 표현했어요. W1, X1, W2, X2, WN, XN. 그리고 뭘로 나눠? 가중치의 합계로 나눕니다. WI, I는 1부터 N까지 이걸로 가중치의 총합으로 나눈 것이
가중 평균입니다. 자, 단순 평균 볼까요? 우리가 아는 항상 뭐 자주 편하게 쓰는 그거. 가중치가 여기도 있는 건데 1이야 전부. 똑같아. 1111. 그러니까 이거 합하니까 n이죠. 그죠? n개니까. n. 그래서 가중 평균의 아주 특수한 경우가 단순 평균이구나 라고 여기서 일단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런 그냥 합하기 기호로 합하는 기호, 서메이션, 노테이션 전부 다 아시죠? i는 1부터 n까지 wi, xi. 밑에 분모는 그대로 wi, i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네. 이렇게 가중평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에서 물가지수를 산출하는 문제에서 가중치는 뭐가 될까? 가중치는 뭐가 될까? 그렇다면 가중치가 뭐예요? 비중이죠. 이 시장에 각 품목이 가지고 있는 비중, 그게 뭐겠습니까? 거래량이야. 이 경우는 미안합니다. 거래액, 그렇죠? 거래량 곱하기 가격 곱하기 거래량. 그게 쌀이 차지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의 4개만 있는 시장에서의 비중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 사과는 5개, 100원 곱하기 5개, 500. 기름은 5리터 곱해서 1000. 시멘트 500 곱하기 7해서 3500. 이게 가중치요. 예? 각 품목의 가중치. 그러니까 여기에 만 곱하기 100. 예, 이 단순한 품목별 지수에다가 가중치를 곱한다, 가중평균을 낸다는 거니까요. 500 곱하기 200, 1000 곱하기 300, 200 곱하기 여기 가중치가 잘못됐네요. 못합니다. 3500. 네, 3500. 그렇죠? 3500 곱하기 200 해서 분모는 똑바로 썼네. 만 더하기 500 더하기 가중치 합계 1000 더하기 3500 15,000 분의 210만 해서 계산한 것이 140. 가중평균이 140. 지수가 140이라는 것은 기준 시점 대비 40%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 평균일 때보다 가중 평균일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60이나 차이가 나고, 이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데 단순한 품목 지수들의 단순 평균을 구했다면 엄청난 오류를, 잘못된 결과를 얻은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중 평균은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다루면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거 가중평균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평균을 내는 방법입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위수와 최빈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